안녕하세요. 아하 드림입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오늘은 제가 이제 돈 관리에 대한 책을 공유하고자 하는데요. 부자들만이 알고 있는 100만 달러짜리 이야기라는 타이틀로 시작하고 있는 벤자민 프랭클린의 지갑 속의 법칙이란 책입니다. 이 책은 이제 린지 로빈스 님이 지었어요. 그리고 허창 님이 옮기셨는데요. 메리츠 자산운용 존리 대표는 금융 문맹은 질병이다 라고까지 얘기했어요. 또한 이제 시간과 돈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귀중한 자원이면서 가장 낭비하기 쉬운 자원이라고 이제 이 책에서는 서두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일찌감치 이제 돈과 시간의 가치를 깨닫고 근면성실로 경제적 자유를 얻은 사람이 바로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합니다. 그는 이제 자산관리 시스템이란 것도 만들어서 돈 관리에 서툴고 미숙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책을 읽은 저마저도 아주 이 책 속에서 그 돈에 관한 명쾌한 해답을 얻을 수 있어서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공감하신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평상시에 잘못 알고 있는 돈에 관한 상식 어떤 게 있을까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수입이 증가하면 이제 돈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상식인데요. 돈 쓸 곳은 이제 융통 가능한 금액에 비례해서 얼마든지 늘어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고 해요. 이 책에서는. 그리고 돈이 모일 때까지 참기보다 먼저 구입해서 즐기는 게 현명하다고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럴 경우 이제 자칫 가소비로 이어질 수 있고 돈을 빌려 쓴 만큼 비싼 이자를 갚아야 하며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평생 빚더미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또한 이제 이 돈을 빌려 쓰고 이제 제때 갚지 못할 경우 그로 인해서 평생 이제 노예와 같이 일을 해야 되고 자칫하면 우리 인생 전체가 파멸의 길로 접어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처럼 이제 우리 인간은 흥분되는 일, 즐거운 일, 재미있는 일에 이제 이끌려서 행동을 한다고 이제 세계적인 정신 분석학자 프로이트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오래된 속담에 의하면 방향키에 의해 조정되지 않는 배를 기다리는 것은 암초뿐이라고 했어요. 또한 이제 존스의 법칙에 의하면 구두를 사면 그에 맞는 옷과 가방을 갖고 싶어 하며 하나를 사면 그에 맞는 10개를 더 사고 싶어 하는 것이 지칠 줄 모르는 인간의 욕망이라고 합니다. 이 사실로 봤을 때 우리는 이제 그 순간적인 충동이나 본능에 의해서 돈을 쓸데없이 많이 이제 낭비를 하고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지출이 오랜 시간 습관처럼 반복하다 보면 액수 또한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커져서 배에 난 작은 구멍 하나가 배를 침몰시킬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또한 이제 불의의 지출이라는 것은 덤불 속의 젓과도 같아서 우리가 생각지도 않고 있을 때 나타나서 뒤통수를 탁 때리고 지갑 속의 돈을 확 이제 뺏어간다는 논리죠. 이처럼 이제 돈의 속성이나 돈의 흐름을 배우고 익힘으로써 우리는 더 돈을 이제 더 현명하게 지배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돈의 지배를 당하는 입장에서 돈을 지배하는 입장으로 이자를 주는 입장에서 이자를 받는 입장으로 옮겨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턱대고 이제 돈을 아무 생각 없이 쓰기보다는 이런 책 한 권을 지혜를 알려주는 그 꿀팁들이 가득한 책 한 권을 읽음으로써 우리는 이제 보다 더 쉽고 빠르게
경제적 자유의 길로 접어들 수가 있어요. 벤자민 프랭클린의 지갑 속의 법칙, 참으로 대단한 책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데요. 이 책에서는 이제 그 지출을 할 때 소비 계획을 세울 때 세 가지 원칙에 의해서 세우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꼭 필요한 것, 두 번째는 있으면 좋은 것, 세 번째는 없어도 되는 것, 이렇게 세 가지로 딱 분류를 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것 위주로 이제 소비를 할 때 우리는 그 쓸데없는 낭비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책에서는 돈 관리를 댐의 원리에 의해서 이제 효율적으로 하라고 하는데요. 유타주라는 곳에서는 기후가 좋지 않아서 비가 잘 내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을 사람들은 그 댐에다가 비가 올 때면 그 빗물을 모아 놓는데요. 그래서 이제 동네 주민들이 그 순서를 정해서 그 댐에 있는 물을 자기네 이제 농사 지을 땅에다가 물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한 해 동안 농사를 망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는 그 댐의 원리에 의해서 어, 돈을 이렇게 지혜롭게 관리하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마스터 계좌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마스터 계좌는 이제 돈의 댐처럼 돈을 이제 모아두기만 하는 거예요. 지출은 하지 않고. 그래서 매월 이제 수입이 생길 때마다 10%씩 적립을 해서 저축만 하고 지출은 하지 않는 계좌가 이제 마스터 계좌인데요. 이 계좌를, 은행 계좌를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라고 해요. 마스터 계좌하고 월간 지출 계좌, 그 다음에 비정기적 계좌,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분류를 해서 돈을 관리하라고 하는데요. 마스터 계좌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댐에다가 이제 물을 모아 놓는 것처럼 돈을 이렇게 모아만 놓는 거예요. 그래갖고 또 나머지 이제 빠져나갈 수 있는 그 지출 통로는 월간 지출 계좌하고 비정기적 계좌 이 두 가지로만 이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월간 지출 계좌는 아시다시피 이제 매월 공과금이나 뭐 생활비, 뭐 아이들 교육비 같은 계좌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가족 중에 누가 이제 갑자기 아파서 병원 갈 일이 생겼다든지 또 친척 중에 누가 결혼을 해서 뭐 축의금이 빠져나간다든지 이제 그런 일에 지출하는 계좌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될 경우 이제 10개월이 지난다면은 1개월분의 월급이 이제 그 마스터 계좌에 쌓이면서 우리가 드디어 이제 종잣돈을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책 속에 그 지은이 중에 아시는 분 하나는 자녀분들이 12명이나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도 이 마스터 계좌를 이제 활용한 덕분에 갑자기 막 이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12명의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불의의 지출이 일어날 확률이 이제 12배나 높아지는 걸 의미하는데요. 뭐 이를테면 한 달에 뭐 아들 중에 2명이 이제 병원에 가서 뭐 수술 받는 일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 어린 아기가 이제 감기에 걸려서 또 병원에 가기도 하는 그런 이제 극한 상황 속에서도 마스터 계좌라는 도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 가족은 비약적으로 그 경제적인 자유를 누릴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 이제 우리가 그 돈을 이제 같은 돈이지만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차이는 갈수록 이렇게 극명하게 벌어진다고 하는 진리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경제적 성공 목표를 위해서 더 나은 기회를 얻기 위해서 투자 조언을 아끼지 않는데요. 가장 큰 투자는 자신을 위한 투자라고 합니다.
또한 초보자의 지식은 맹신하지 말 것이며 쉽게 얻어지는 돈은 없다고 생각할 것이며 물건이 아닌 사람에게 투자를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100% 확실한 투자는 이제 빚을 갚는 것이라고 강조를 하는데요. 또한 이제 실패를 두려워하여 투자 자체를 포기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라고 합니다. 잡초를 거부하면 아름다운 꽃도 볼 수 없다는 뜻으로 씨를 뿌려도 이제 기후가 맞지 않을 경우에는 싹이 하나도 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에 대한 경험은 꼭 필요한 것이라고 이 책에서는 거듭 강조를 합니다. 또한 이제 세계 7대 불가사의 복리의 이력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데요. 돈은 다른 생물과 마찬가지로 자손을 낳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을 이제 종잣돈을 모아서 투자를 할 경우 돈이 돈을 낳고 그 돈이 또 돈을 낳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잠자는 사이에도 돈이 이제 우리를 위해서 일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이제 평생 동안 일을 해야 하는 슬픈 사실인데요. 이 책을 이제 자산관리 그 법칙을 알고서 이제 실천을 한다면 우리는 보다 더 쉽고 빠르게 돈과 이제 시간적인 자유를 얻게 됩니다. 씨앗을 뿌리고 이제 가꾸지 않으면은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으며 그 어떤 것도 이제 시작조차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씨앗을 뿌리지 않는다면 예쁜 장미꽃도 볼 수 없으며 경제적 자유와는 영원히 이제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을 하는데요. 이 책의 마지막 문장에서는 명확한 목표를 가진 3%의 수입이 나머지 97%가 거둔 전체 수입보다 10배는 더 많다라고 명확한 목표를 가지라고 우리에게 확실히 이제 충고를 합니다. 목표를 가진 3%가 목표를 가지지 않은 97%가 거둔 전체 수입보다 10배는 더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다. 그 한 가지 사실만 봐도 우리가 목표를 가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겠죠. 그럼 프랭클린 자산관리 시스템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핵심적인 내용은 수입보다 지출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지출 우선순위를 정해라. 근검 절약하여 마스터 계좌라는 도구를 활용할 것이며 더불어 이제 복리 시스템으로 경제적 시간적 자유를 얻어서 행복한 인생을 살라라고 하는 게 이제 이 책의 중요 내용입니다. 프랭클린 지갑 속의 법칙 꼭 기억하시고요. 공감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아하드림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